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정혜리입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기 신도시 간의 집값을 좀 분석해 봤더니 이 집값 등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강남과의 접근성이 꼽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기 신도시 역시나 이 같은 현상이 지속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강남이라는 지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기 수요가 몰리고 있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한 번쯤은 입성해 보고 싶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제2의 강남을 찾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남과 같은 실수요자가 많고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지역 저희가 함께 발굴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매물 정보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네, 생생한 부동산 이야기 여러분과 이제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2-545-7988번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부터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보기 전에 이번 주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주거 다운사이징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대형과 중소형 면적의 온도차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바로 주택시장의 면적별 흐름과 함께 그에 맞는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기에는 넓은 평형대가 좋긴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가 이 소형, 그 중에서도 중소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소형 주택을 또 구입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점차 그 평형대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소형 평형대가 인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면적별 분위기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한 번쯤 체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요즘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내가 대형 아파트 살고 있는데 네.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맞아요.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어떤 하시거든요. 지역은 가격이 또 비슷한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안 오르는 지역이 아니라 오르는 지역도 물론 있긴 합니다. 뭐 그런 지역은 좀 이제 특화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강제적으로 1, 2인 가구가 되는 거죠. 네. 자녀들을 출가시킨 베이비붐 세대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노인 두 분이서 사셔야 되는데 네. 내가 큰 집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집을 하나만 갖고 있을 뿐이지 네. 수입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 자금을 대비하기 위해서 큰 집을 처분하고 중소형을 하나 갖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차익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세대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 50대 후반에서 60대로 넘어가면서 일단 가계부채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늘어났던 가계부채를 이제 집을 팔면서 좀 정리를 하고 또 남은 돈으로는 소형주택 그리고 또 남은 돈으로는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이 대출이 계속 줄어들고요. 50대 이후는 오히려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대출을 줄여드려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 소형주택들이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오르고 있다는 있죠. 얘기죠. 최근에 이 매매가 이 가격 상승률을 보면은요, 60제곱미터 이하는 한 7.36% 정도 상승한 게 비해서 135제곱미터 초과한 이런 주택들은 오히려 상승폭이 한 3.22%. 그러니까 소형에 비해서 절반도 못 미치는 상승폭을 기록한 겁니다. 예를 들어 용산에 어느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 경우에는 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6억에 매매가 됐고요. 네. 또 114제곱미터는 9억 4,700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격은 당연히 큰 게 비싸겠지 하지만 이거를 평당 가격으로 그렇죠. 봤을 때는 이 59는 평당가가 한 2,356만 원인 거고요. 네. 이 114제곱미터 경우는 평당가가 2,214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형주택이 더 몸값이 비싼 거죠. 그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최근에 이 분양하는 이 분양 시장에서도 청약 경쟁률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네. 60제곱미터 이하가 막 7.97대 1로 높고요. 예. 85m 초과는 한 2.9대 1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이 계속 인기가 있고 또 아파트 분양 시장도 예전에는 대형 평수 위주였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점점 소형 평수 위주로 내려가고 있는 현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소형 주택이 이미 몸값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기도 많이 끌고 있는데요. 소형 주택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렇죠. 매입에 앞서서 이 수급 조건, 뭐 공급 수요량 파악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겠고요. 네. 또한 입지 여건, 그리고 주변의 가격 경쟁력 이런 거 가지고 꼭 꼼꼼히 따져보셔서 투자를 하셔야지만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소형주택에 주목을 하고 계시고 청약시장만 봐도 소형 평형대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또 고민하고 계시는 시점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수급 조건과 입지 여건 그리고 경쟁사까지 잘 파악해보고 소형 평형대 구입에 나서보자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본부장님의 세미나 일정도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서 나눠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맞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세워주실 거고요. 7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게 되네요.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이렇게 못다한 이야기는 세미나에서 직접 만나 뵈면서 얘기 풀어나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인데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02-545-7988번으로 역시나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부터 해결해 드릴까요? 네. 부천 중동에 네. 부천 시청 옆에 중동 센트럴파크 프로지아가 새로 분양하고 있는데요. 예. 네, 저희가 지금 분양 신청을 해놓고 분양을 받은 상태인데 네. 향후 부동산 전망이라든가 저희가 뭐 받은 분양가라든가 어떤가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분양을 받으셨고요. 몇 평대 분양을 나셨죠? 네, 84제곱미터 84제곱미터 한 25평형대를 또 구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또 궁금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부천에 거주 중이신 건가요? 네. 부천 어디에 살고 계세요? 지금 부천 종합운동장 쪽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쪽에 계시고요. 네. 지금 이제 센트럴 푸르지오가 막 분양하고 계약을 하고 있죠. 네네. 예, 계약은 하셨고요. 네.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실거주를 하신다면은 실거주는 적극 찬성을 해드릴게요. 네. 예, 그건 이제 지도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은요. 지금 부천시청 옆에 여기 지금 막 보리밭 있고 이런 데잖아요. 네. 예, 여기 이제 새롭게 지어질 예정인데 부천이 최근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었죠. 네. 그거에 없다 보니까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요. 새 아파트가 생기는데 입지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바로 옆에 시청 있죠. 또 네. 밑으로 중앙공원, 이 큰 중앙공원을 내 집 앞에 공원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천이 7호선이 가르지르면서 이 7호선이 부동산 가격을 많이 상승시켰거든요. 근데 7호선 부천시청역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가 바로 부천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현대백화점, 마트, 또 터미널까지 다 있고요. 또 네. 롯데백화점까지. 이 길주대로인가요, 여기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천의 상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하시기에는 뭐 서울하고 접근하기도 편하고 또 인천하고 접근하기도 편해서 굉장히 실거주하시기에는 좋다. 실거주를 하신다면 네. 찬성 의견을 드릴 건데요. 혹시 분양가가 얼마인지는 알아보셨나요? 네. 예. 저희가 받은 게 5억 5천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이 평당 분양가가 조금 비싸다는 의견들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천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는데요. 작년에 공급된 게 여기 보시면 레미안 부천이라고 이게 2015년 말에 공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분양할 때 분양가가 평당 한 1,200 조금 높은 선에서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분양이 잘 됐고 요거는 아마 평당 가격으로 보면 한 1,500에서 1,600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갔는데 네. 막상 분양가를 보니까 너무 비싼 게 아니냐 이런 좀 말들이 있어서 지금 분양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면도 있을 거거든요. 뭐 그런 사항은 알고 계시죠?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주변으로 되게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보통 한 뭐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이죠. 이런 아파트들이 같은 평형대를 볼 때 이 주변에는 한 3억 4천만 원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는 데 있어서 주변의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너무 비싼 면은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 부천에 새롭게 이제 공급되는 아파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인기를 많이 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부천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이 위부가 처음에 분양할 때
굉장히 막 사람들의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와, 위브 단지가 쫙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아, 저기 가서 살고 싶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천 지역 특성상 지금은 이 부천 위브 또한 가격이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주상복합 이런 약점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일단 분양가가 조금은 세다. 그리고 부천이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양 받으셔서 실제 거주하신다면은 되게 편하고 쾌적하게 거주를 하실 수가 있는데 향후에 과연 이게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접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살기는 좋지만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할 여력은 많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 이유를 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청라국제도시가 있잖아요. 네. 지금은 조성이 안 되고 서서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천에 살던 좀 낡은 아파트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원할 때 가장 좀 이동이 많을 있는 지역이 청라거든요. 그래서 청라로 향후 한 4년, 5년 안으로 뭐 조성이 잘 되고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면은 좀 부천에 있는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청라 쪽으로 좀 더 이동할 그런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그 실제 거주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네. 예, 일단 실제 거주하세요. 그래도 크게 가격 하락은 여건은 없기 때문에 아마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시면서 좀 편하고 쾌적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도 부천 중심부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에 나서 보셨고 실거주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는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 상승폭에 대한 아쉬움을 약간만 접어두시면 쾌적하게 거주를 하실 수가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추후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휴대폰 끝자리 3899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구리시 통영동에 있는 한일 UNI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할지 매도할지 궁금하고요. 다산 신도시에 청약하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전망이 어떤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문의해 주셨네요. 예, 두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한일 UNI 아파트 보유와 매도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산 신도시에 있는 청약을 또 권유받으셨는데 이 신도시에 입성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까지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사는 지역에 이 주변으로 해서 뭐 신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네. 대단히 공급이 되면 당연히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죠?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 안 오를까? 그렇죠. 안 오르게 되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그렇죠. 거고 오를 여력이 있으면 계속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요. 이 구리라는 지역이 현재 그렇습니다. 일단 전세가는 높아요. 전세가는 높은 반면에 네. 매매가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쭉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구리 분들이 가장 이제 관심이 있는 게 바로 지하철 8호선인데요. 암사역부터 끝난 게 이제 암사역부터 구리를 지나 다산 신도시를 지나 별내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이 연장 개통이 되면 구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데요. 네. 물론 거주하는 여건은 좋아지겠죠. 지하철이 들어오니까. 하지만 이 지하철이 구리에서 끝났다. 그럼 구리가 좋아졌을 텐데요. 그게 아니죠. 더 가는군요. 구리를 통과해서 그렇죠. 다산을 지나 별내까지 예. 갑니다. 어, 근데 이 바로 다산 신도시에 신규 아파트가 2017년부터 해서 계속 공급이 돼요. 네, 별내도 많이 생기던데요. 그렇죠. 별내도 많이 예.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거가 어떻게 돼요? 지하철 한두 구정 차이라면은 저라도 당연히 새 아파트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 다산 쪽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쪽 보면은 이 밑에 미사도 그렇잖아요. 미사 신도시가 지금 뭐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조성이 되는데 여기도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좋아지고 어쨌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배후 주거지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다산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산은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남양주에 있는 사람들도 좀 서울 근처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네. 또 서울 동부권에 위치한 사람들도 다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또한 이 다산 신도시 위에는 또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업무 인구도 많이 들어올 거고 또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구리에 있는 이 한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뭐 보유의 의미는 크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매도하실 수 있으면은 네.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다산에 청약 받는 거는
적극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세는 청약 받아서 뭐 실거주를 하시든 투자 목적이든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근 지역에 이렇게 신규 공급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 중이신 아파트는 보유 가치가 없다.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고요. 다산 신도시의 청약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 받으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시청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예. 주공 5단지 아파트 24평형 하나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전세로 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기가 올해 12월인데 12월이요. 네. 예, 이게 무엇보다 20년이 넘은 아파트라 그렇죠. 앞으로 시세 전망이 좀 어떨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세 임대를 놓고 계시고 재건축을 좀 바라보고 일찌감치 매수를 하셔서 보유 중이신 것 같아요. 전망이 어떤지 사업 진행 속도는 과연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까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지금 전세 주고 계신데 혹시 보유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4년 됐어요. 4년 정도 되셨고요. 예. 전세 만기가 올해 12월이고요. 예. 그럼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 12월 전세 만기 시점에 한번 조금 갈아타 보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 이유를 지도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계주공 5단지가 여기 있는데요. 일단 이쪽 보시면 이 상계동부터 먼저 조성이 됐잖아요. 여기는 뭐 상계 네. 주공들이 뚝 들어서다 보니까 좀 소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연한도 이제 30년이 다 돼서 뭐 재건축을 준비를 추진 중인데 그에 비해서 이 중계동 쪽은 뭐 밑에 보면은 민영 아파트들도 많잖아요. 이런 민영 아파트들이 좀 중대형 위주로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교육을 조금 특화해서 이 중계동을 이제 조성을 했는데요. 예. 서울의 가장 큰 교육이 뭐 대치동, 그다음에 저쪽으로 목동, 그리고 이제 서울 강북권에는 중계동 학원가 이쪽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군 수요 때문에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는 꾸준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세가도 높고 그거에 의해서 매매가도 조금 올라갈 거죠. 최근 3, 4년 안에 한 뭐 전세가라든지 매매가가 한 1억 정도 상승한 지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학원가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렇게 큰 메리트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여건 빼면은 뭐 지하철역이 크게 가까운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주변으로 해서 뭐 큰 개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또 들어올 만한 여력은 오로지 교육 하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3, 4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상승을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뭐 별내라든지 구리, 갈매, 다산 이쪽으로 해서 신규 아파트가 계속 공급이 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주거가 좀 분산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육 때문에 들어간 사람 아니고서는 다 주변 신규 아파트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연차도 아까 말씀하신 20년 정도잖아요. 되게 애매한 연차입니다. 재건축을 바라보기에도 최소한 15년, 20년은 걸릴 걸리고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주변의 새 아파트랑 비교해 봤을 때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정말 내가 교육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 전세 수요는 계속 꾸준할 거예요. 그래서 전세 수요는 꾸준히 돌아가고 전세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차후에는 앞으로 한 2, 3년 안에는 좀 전세가가 안정되는 시기가 돌아올 거거든요. 그 전세가가 안정되는 시기가 오면 더 이상 매매가 상승도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 만기 시점에 한번 매도를 생각하셔서 차라리 그 돈으로 딴 쪽 서울 중심 지역으로 한번 투자를 이렇게 이동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보입니다. 네. 네. 우선 타이밍이 중요하니까요. 만기 시점을 맞아서 매도를 해보시고 서울 중심부로 재투자를 권하셨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휴대폰 끝자리 580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왕신 뉴타운에 위치한 텐제일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요.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네요. 예, 어떤 목적의 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저 또한 이 아파트 사고 싶은데 너무 고점이 아닐까 겁날 것 같아요. 한번 분석해 주시죠. 그렇죠. 이 왕십리 뉴타운이 좀 이제 늦게 조성이 되면서 네. 사람들의 뭐 관심도
없다가 생긴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십리 1구역, 2구역, 텐지1이 처음에 이제 분양을 할 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양이 이렇게 잘 됐던 건 아니에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사에서 그럼 분양가를 조금 할인해서 분양을 하자. 그래서 분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십리란 지역이 이렇게 막 이렇게 유명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학구면에 있어서도 약간 좀 약하고요. 떨어지는 지역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십리 뉴타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런 좀 주변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처음에는 관심을 못 받았는데 네. 이 왕십리라는 지역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왕십리역이 한 5개 지하철 노선이 지나고요. 예. 또한 이 왕십리란 특성상 뭐 강남, 뭐 압구정도 바로 연결이 되고요. 네. 또 도심가도 바로 접근이 되고 뭐 강북, 어디 사통팔다 어디 잘 연결 안 되는 곳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하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가 조성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인기가 조금씩 올라간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텐질 가격이 막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변에서는 좀 거품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왕십리 뉴타운이 아직 조성이 완벽히 끝난 건 아닙니다. 여기 1구역 텐지1하고 지금 2구역 텐지1이 입주해 있는 상태고요. 예. 올해 말에 이 왕십리 뉴타운 센트라스까지 입주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분양가가 뭐 한 1,800 요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센트라스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을 넘는 선으로 분양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이 왕십리 텐지1 아파트마저도 좀 분양가 대비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도 놀랄 많이 정도로 올랐다. 많이 오른 곳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일단 실거주 목적이시라면은 매수해서 사셔도 괜찮고요. 네.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신다.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빠지는 걸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리면 올 가을보다는 네. 지금 이제 방학이 오기 전에 좀 미리 움직이셔가지고 미리 좀 좋은 매물을 선점해 놓으신다면은 오히려 가을 시장보다는 지금 좀 매수하시는 게 나중에 투자 목적이 됐다면은 네. 조금 더 큰 차익을 볼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텐지를 매수하시려고 하시면은 지금 당장 움직이시는 게 좋아질 보입니다. 단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센트라스가 들어오잖아요. 네. 센트라스가 들어오고 나서 왕십리 뉴타운 이제 좀 주변에 학군이라든지 이런 게 더 좋아지려면은 최소한 2,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통은 지금 완벽히 잘 갖추어져 있지만 네. 아직 교육 여건이 좀 미비한 곳이 왕십리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여건까지 갖추어지는 한 2, 3년 후 그때 가서 또 매도 타이밍을 잡아 보신다면은 지금 뭐 고점에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네. 아직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고점 보시고 좀 단기적으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거주 목적이시라면 걱정 없이 매수 나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투자 목적이시라면은 좀 단기간 2, 3년 안에 매도 타이밍을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답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실 텐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세미나 일정 마저 도와드릴 테니까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시죠. 함께 보시죠. 네, 이영기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맞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전략 세워주실 거고요. 7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0254-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시장의 흐름에 맞는 분석을 또 내려주신다고 하니까 미리 좀 세미나 엿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에 아무래도 좀 이제 시장 흐름상 네. 이제 좀 이제 차익형에서 수익형으로 넘어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베이비부머 세대들인지 이런 분들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다달이 월세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참가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여유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데 투자처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서 그 수익형 트렌드에 맞는 매물도 함께 맞춰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다양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했네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돈이 될 수 있는 매물 정보들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전화 02-2077-6393번 활짝 열어두고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도 모셔보도록 할게요. 더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 그리고 ANC 도시개발의 김영주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두 분과 본격적으로 오늘의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문 대표님의 매물 정보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매물 선점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마포구의 가장 개발 지역 중 중심 지역으로 부상한 지역이 서교동입니다. 이 지역은 최근에 가장 부촌으로 실거주 수요가 많은 지역이죠. 특히 교통, 상권, 업무 타운의 중심지로서 많은 그런 인구 유동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역세권, 도보 2분 이내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죠. 투룸으로서 넓은 전용일에 따른 임대차의 높은 고가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소액으로서 안정적인 임대라든지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역세권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마포구에 위치한 매물 정보 들고 나오셨는데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김영주 소장의 매물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어느 지역에 어떤 매물들 가지고 오셨나요? 네, 자 제가 준비한 두 가지의 매물은요. 모두 다 두 개의 매물 다 테라스가 덤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네. 강남의 중심역인 선정릉역을 도보 2분 직선 거리로는 161m밖에 떨어져 있는 초역세권의 매물인데요. 대지가 무려 300평입니다. 이 300평의 대지 위에 세개동 54세대의 미니 아파트급의 단지형 다세대가 만들어지는데요. 다른 매물에서 갖지 않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정말 경쟁력이 있는 초역세권의 단지형 다세대가 첫 번째 매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매물은 우면 R&D 기업 R&D 단지의 100만 평의 특구입니다. 서초구 우면동에 3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요. 자, 다세대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는 본 매물지가 유일합니다. 삼성 R&D, KT R&D, 또 LG R&D를 도보로 직접 직주 근접이 가장 용이한 그런 매물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도 테라스 5평이 덤으로 따라갑니다.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우면동의 다세대 주택을 두 번째 매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선점해 오신 두 매물 역시나 테라스라는 서비스 면적 활용도가 있다라고 하니까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개합니다. 오늘 먼저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과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2017년 3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3,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금액 3천만 원의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역시나 역세권 매물만 또 골라 오셨고 입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입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자 우선 본 매물의 입지는요. 삼성동 한전개발부지의 아마 최대 수혜지라고 말씀을 우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년 착공이 시작될 이 한전개발부지는요. 사람들의 관심사도 굉장히 많고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지도상으로 본 매물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 9호선 삼성동 한전부지의 좌측편으로 9호선이 관통이 됩니다. 네. 특히 이 9호선 라인 중에서 이 본 매물지가 가지고 있는 선정릉역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개의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또 7호선 강남구청역, 또 2호선 선릉역까지도 도보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대중교통에는 가장 경쟁력 있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겠고요. 또 우리 주변 아파트 가격 받쳐주는 곳이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본 매물지 인근에 있는 이 논현 아크로힐스 같은 경우에는요. 분양 당시에도 평당 4천만 원 또 높은 청약률을 자랑을 했던 곳입니다. 본 매물지가 바로 옆에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강남의 또 한복판에 이 오아시스처럼 선정릉이 있기 때문에 휴식처와 또 그 산책로 안성맞춤인 입지적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굉장히 좋은데요. 학동초, 언북중, 언주중, 또 진선, 여중, 여고 등 우수한 학군을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를 이끌고 있는 이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주변에 또 산재해 있고요. 이 뷰티를 선도하는 성형외과 또 최첨단의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본 매물지 인근의 입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조용하면서 쾌적한 이 주거 환경까지 갖춘 매물입니다.
이러한 입지 여건과 더불어서 아파트급의 대지 300평에 세계동에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강남을 이용하는 모든 임차 수요한테는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1순위의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호선의 급행선이 정차하는 지역이라서 입지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굵직한 호재들도 이 지역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둘씩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그 서울시와 현대차 협상이 완료되어서 내년에 드디어 한전개발부지가 착공이 들어갑니다. 이 105층짜리 현대자동차의 신사옥 또 컨벤션 센터 대규모의 마이스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본매물지와 접해 있는 이 영동대로에 지하에 개발을 합니다. 이 GTX의 3개 노선 그리고 위례 신사선, KTX 선까지 이 5개의 노선이 이 본매물지와 접해 있는 영동도로의 지하에 구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이 라마나 르네상스 호텔을 철거하고 또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또 구글센터라든지 또 의료 특화거리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데 이로 인한 많은 인구 유입 또 임대가 상승, 매매가 상승 또한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매물은 이런 개발 호재가 없다라고 해도 본 매물이 가지고 있는 다른 매물에서 갖춰지지 않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 때문에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어떠한 투자 계획을 잡으셔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투자의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 포인트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준공까지는 시일이 꽤나 남았지만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테라스 면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적인 모습도 샅샅이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3대가 들어갑니다. 또 주민 공동시설, 또 경비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본매물 3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 54세대의 강남 초역세권의 매물입니다. 만들어지기 쉽지 않는 그런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더 중요한 다른 매물이 갖지 않고 있는 매력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지하에 주차장이 설치가 됩니다. 네. 매매 시에나 임대 시에 그야말로 어떠한 매물보다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매물 테라스가 2평이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이 아파트와 다르게 다세대가 가격이 상승되지 못한 이유는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죠. 본매물 세계동의 54세대지만 지하의 주차장 또 1층 필로티의 주차장 무려 60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1대1 주차를 하고도 남을 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빌트인 냉장고, 뭐 전기 국탑, 전세대 풀옵션으로 설치될 예정이고요. 상주하는 관리인이 있어서 뭐 그야말로 다른 매물보다는 희소성 가치 또한 뛰어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단지형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필로티 주차장 외에 지하 주차장이 또다시 생긴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주차난 걱정은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가격일 것 같아요. 강남에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형성이 돼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죠. 네, 매매가 2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는 2억 3,500만 원 이상 가능한데요. 이 전세 보증금 제하면 실제 투자는 뭐 3,000에서 3,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요. 월세는 대출금 1억 8,500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면 6천만 원 투자로 이자를 제하고도 매월 6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시세 차익과 수익률 두 가지 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야말로 선착순의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적인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유의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분석해 주실까요? 네, 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서 현장 방문하시고요. 선택하시다면 후회 없는 성공한 투자가 될 거라고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매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한 위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살펴볼 지역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올해 10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5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5,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입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역시나 초역세권 매물을 선점해 오셨습니다. 추가적인 입지 여건 살펴봐 주시죠. 네, 서교동 하면 다 아시겠지만 네. 고급 주거단지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특히 본 매물이 지하철 역세권과 도보 2분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4대 성장 거점의 중심 지역으로 바로 인근 지역의 합정이라는 홍대 주변 지역으로 상당히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외국인 수요를 통해서 여기에 관광이라든지 쇼핑단지 그리고 제2의 한류바람이 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보시면은 YG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지 또한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홍대라든지 바로 인접지 합정역 주변에 디자인 출판지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600개 업체가 있을 정도니 네. 그야말로 이 지역의 옴무타운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것 주변 같은 경우는 많은 유명 인사, 연예인들이 건물 투자, 강남 다음으로 가장 선호하는 1순위 지역으로 그만큼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매물 같은 경우 현재 보시면 망원역과 더불어 2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인근 지역에 합정역이라든지 바로 홍대 입구역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2호선과 6호선, 경의선과 공항철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한강을 건너시면 당산역에 9호선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접근성도 탁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많은 기업자가 입주하는 이유가 실제로 다양한 교통망이죠. 바로 옆에 보시면 차량으로 2분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라든지 서부간선도라든지 경인고속도로 내부순환도로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이런 사통팔달의 그만큼 교통의 가치라든지 또 인근의 상권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인근 지역의 합정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바로 주변 지역에 보시면 인근에 망원동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월드컵 시장이라 하죠. 여기에 양옆에 메세나폴리스의 홈플러스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인근에 월드컵 경기장이 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농산물 시장이 있죠.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홍대 상권의 파급 효과라든지 합정역 주변의 상권의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에 맞물려서 주변 지역 가치는 계속 편의세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또한 본 매물 주변 지역에 보시면 다양한 업무타운이죠. 바로 강 건너에 여의도 금융 허브 단지라든지 바로 후단 쪽으로 보시면은 상암 DMC 업무타운 그리고 용산국제 업무단지 이런 부분이 본 매물 주변으로 이렇게 트라이앵글식으로 쌓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발맞춰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주변의 한강변의 이슈, 한강변과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죠. 여기에 뭐 난지도 공원이라든지 또 인근 지역 우수한 대학군입니다. 홍대라든지 이대, 연대라든지 학생 수만 해도 9만 5천 명 정도 이르는 다양한 우수한 학군이 바로 인근 단지에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포 4대 거점 지역 안에 포인트로 잡아주신 그곳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우수성 확인하셨고요. 이제 이 안에 있는 개발 호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호재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그 4대 성장 거점의 중심축이 네. 홍대와 바로 합정역 주변인데요. 이 라인 쪽을 실질적으로 본 매물 서교동이 안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심 핵이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네. 바로 합정 역세권 개발의 가장 큰 후광 효과를 보는 곳이 본 매물에 있는 서교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권, 업무시설의 서부권의 중심지구로 도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홍대 입구에서 합정역 주변 지역의 홍합벨트라고 이 다양한 주변 지역의 업무타운이라든지 다양한 개발 이런 부분과 발맞춰서 홍대 입구역의 경의선 지상 구간을 현재 공원화시켰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역사 주변의 판매시설, 디자인 출판 시설 여기에 다양한 문화시설 입점을 통해서 주변 지역의 합정역 못지않게 홍대 입구역도 지금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한 주거수요를 확실하게 더 충족시켜야 할 부분이 바로 상암 DMC 업무타운의 개발이라든지 여기에 랜드마크, 그 쇼핑몰 단지가 또 개발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또한 주변 지역에 보시면 바로 본 매물의 양 옆에 보시면은 당인리 발전소가 있는데요. 당인리 발전소가 2017년 말 정도에 가족 테마공원에서 변하면서 이 지역의 제2의 홍대 상권이 또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가치는 무궁무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변 이 개발 계획이 또 이 주변 지역에 또 어느 정도 개발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개발 가치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반입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들의 교집합으로 서교동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물적인 모습도 궁금해집니다. 10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될 텐데요. 어떤 건물인가요? 예, 이 건물은 10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가보시면 현장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5층 건물 중 가장 노열층이라 볼 수 있는 본매물 4층입니다.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라든지 아일랜드 식탁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풀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부분에서 주차 부분이 상당히 역세권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세대당 한 대꼴로 주차장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으로 역세권에 그만큼 뛰어난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자, 분양가입니다. 현재 보시면 이 합정역이라는 인근 지역에 보시면 거의 공급이 없습니다. 이미 3.3제곱미터당 지가가 4천만 원 가까이 호가하다 보니까 공급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이 지금 분양가 저렴한 게 특색입니다. 2억 7,500만 원인데요. 현재 전세가가 2억 5,500에서 2억 6천 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천만 원 정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수익형 부동산의 1번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만큼 월세 수익이 높은 지역입니다. 은행 대출 1억 8천만 원 활용하신다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면 결론적으로 역세권의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견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액 접근해서 임대 수익도 보고 향후에 차익까지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솔깃해지는데요. 유의사항은 없는지 끝으로 점검해 주시죠. 예, 이 지역은 그 다양한 그 임대 수요가 많은데요. 네. 심지어 게스트하우스 수요도 많습니다. 그만큼 역세권의 가치라든지 향후에 앞으로 매수하신다면 3, 4년 뒤에 또 매도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 발맞춰서 역세권의 가치라든지 주변의 개발 계획을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투자하시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매도 타이밍도 개발 호재들이 좀 완료되는 시점을 맞물려서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매물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마지막 매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끝으로 살펴볼 지역은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회순역에서 차량 5분 거리고요. 올해 6월에 준공이 완료가 된 건물입니다. 5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7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3억 4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에 접근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입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지역인데요. 입지 여건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우선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1구간이 네. 얼마 전 본매물에 위치해 있는 우면동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서남 IC라고 하는 명칭으로 개통이 됐는데요. 이 구간 우면과 수서간도 곧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우면동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까지도 굉장히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남북권과 연결되어 있는 이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의 개통으로 1시간 이상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우면동의 입지는 교통망까지도 경쟁력이 갖춰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7만여 명의 임대 수요가 있는 강남의 실리콘밸리입니다. 서초구 우면동에 본매물 위치해 있고요. 본매물지 앞으로는 양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녹지 공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연구센터, R&D 센터가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힐링이 가능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면동 일대는요,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와 또 보금자리, 또 주택가로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형천마을, 성동마을 등 이 다세대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본 매물이 다세대를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본 매물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장점은요, 우면산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 또 우면 R&D 센터의 메이저급인 삼성, LG, KT,
가장 지근거리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직주 근접이 가장 최상의 윗단계에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중교통으로는 4호선 선바이역 버스를 이용하면 3호선 양재역 또 신분당선 양재 시민해수역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망 교대역까지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우면산 터널이 접해 있고요. 또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써 도로망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중교통의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도보로는 지하철역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차량이나 그리고 대중교통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지 녹지 공간이 그만큼 풍부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개발 호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체크해 주시죠. 네, 자 본매물 정말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기업 R&D 단지 무려 100만 평의 지구를 지정하고 또 계획을 하고 좀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하림홀딩스에서 매입한 상업지역입니다. 2만 8천 평의 파이시티 용지가 드디어 하림홀딩스로 매입이 됐고요. 네. 또 농협 하나로마트, 화해공판장, 또 양공 유통센터 등 이 모든 이 부지들이 다 대규모 부지입니다. 이 대규모 부지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끔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 준다라고 하는 네. 그런 특급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요. 이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 준다라는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아주 간소화시켜서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진행형의 개발 호재가 이 본 매물지와 접해 있는 우면동 일대가 그 개발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만여 평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LG전자 또 KT전자는 5천억과 4천억의 증설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속터미널 부지 이전 계획도요. 우면동과 이 접해 있는 이 양재동으로 이전 계획을 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소초 IC에서 한남 IC까지 이 정체 구간을 지상원 공원화 지하는 도로를 건축 계획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형의 뉴스테이인 5,200가구가 우면동과 접해 있는 이 대한민국 주암동에 지정되었고 이 대한민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이미 우면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LG 또 KT 그 외에 또 280여 개의 R&D 센터가 질비해 있고 그로 인해서 임대 수요가 풍부한 그런 개발 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이 본 매물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매물은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해 있는데 준공도 6월 말에 딱 완료가 된 건물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인데요. 어떤 건물인지 직접 만나봐 주시죠. 네,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월 달에 준공, 며칠 전이죠. 준공이 떨어져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키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매물은 5평의 테라스가 덤으로 따라갑니다. 대형 빌라 단지에 신축하고 있는 그야말로 단지형의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요. 거실과 안방에서 모두 우면산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과 개방감이 매우 뛰어난 매물입니다. 도로는 6m와 4m 양면 도로에 접해 있고요. 또 건물은 신공 능력이 매우 우수한 그런 회사가 신축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하고 싶은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대의 엘리베이터, 또 시스템 에어컨, 드럼 세탁기, 그야말로 모든 설치물이 풀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불편함이 전혀 없는 현대적 감각의 3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체크해 주시죠. 매매 가격 3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3억 4천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3천만 원 투자가 가능합니다. 월세 3천에 140만 원, 대출국 2억 6천만 원을 제외해서 이자를 제외하고도 8천만 원 투자로서 7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 매물로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사진으로도 보셨듯이 우선 경치 좋은 곳에 딱 들어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유의사항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본매물 현재도 7만여 명의 임대 수요가 있습니다. 굳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은 수요와 공급에 있는데요.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시라고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세 가지 매물 살펴봐 드렸는데요. 세미나 정보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문 대표가 준비하셨는데요.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안내 도와드리죠. 네, 김철문 대표 무료 세미나입니다. 2천만 원으로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네요. 02316-2004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소형 아파트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참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ANC 도시개발의 김용조 소장 그리고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